자, 여기가 성균관의 이제 입구인데, 제일 먼저 오늘 일정이 여기를 제가 강의 이제 첫 번째는 여기 이제 대성전하고 명륜당을 이걸 벗어야겠다. 를 안내를 하고, 우리나라의 여기가 이제 유학의 본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내가 성균관장하고도 여러 논쟁을 했는데, 유학은 공자가 만든 학문이고, 그 전에 단군조선 때 신학으로서 성리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차이점 있는 거를 내가 오늘 좀 잠깐 설명하려고. 왜냐면 길게는 못하겠어요. 여기가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여러 볼 때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저기를 비춰주세요. 저기 더 올라오셔도 좋고. 여기는 우리나라 국내 최초의 도서관이에요. 종경각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여기 유생들이 와서 도서관 같이. 왜 내가 볼 때는 처음 보니까 너무 규모가 작아. 그런데 전국에서 여기 성균관에 들어오는 게 200명밖에 안 됐어요. 엄청나게 들어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200명이 보기에는 충분한 서책이 있을 수가 있었다 그런 건데, 그랬군요. 일제 때 작은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보물 같다 뭐 좋다 그러면은 일제 때 다 가져가 버려서 읽을 줄도 모르면서 훔쳐가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종경각이고, 그 나중에 정조 때 규장각이란 걸 만들어요. 네네네. 저 창덕궁 쪽에 있죠? 규장각. 그거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거고, 종경각이 조선 최초의 우리나라 대학 도서관이다. 이거를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대성전으로 가겠습니다. 보수공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여기가. 태어성전. 자, 여기가 성균관은 두 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대성전이고, 여기는 다른 말로 문묘라고 합니다. 문묘가 뭐냐면 종묘가 있죠, 저기. 예. 종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왕의 위패를 모신 데고, 여기는 학자들의 위패를 모신 건데, 여기는 지금 현재 공자하고 그 외에 맹자 등 4명의 제자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조선의 18명의 학자가 위패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럼 주로 조선 사람인데, 신라시대 때 설총, 최치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고려시대 때도 뭐 2사람 있어요. 정몽주가 들어가. 정몽주하고 안양이라고 있어요. 하여간 좀, 예. 그리고 대부분은 김갱필, 예? 여러분들 정여창, 조광조, 이연적, 예. 조원 선생. 그렇죠. 네. 조헌, 그 다음에 이태계, 네네네. 그 다음에 성원, 하여간 18명의 또 여러분들 여기 도올김영옥 선생이 그때 왔었는데, 자기가 광산김 씨라고 김장생, 김집 여기가 있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학문의 신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성균관 학생들이 와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옛날 우리 역대 학문에 최첨단에 있던 사람의 정기를 받아간다는 거죠. 네, 여기서. 그런 데서 다른 이런 교풍이 다르죠. 선비 정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배우는데, 여기는 이제 그래서 제사를 지냅니다. 문묘라고 그래서 왕이 행차해서 제사를 지내는 곳인데, 원래 저 문이 이제 바깥에 저 문이 왕이 행차하는 문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저기 이렇게 돌아왔는데 네네. 앞으로 열면 여기가 열립니다. 그런데 원래 다른 도산서원이니 무슨 서원은, 그러니까 지방대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는 여기는 왕립대학이고, 거기는 공부하는 명륜당이 앞에 있어요. 예. 그리고 제사 지내는 데가 뒤쪽으로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는 대성전 이 제사 지내는 문묘가 앞에 있는데, 그 이유는 왕이 먼저 들어와야 되니까. 예? 행차를 저 뒤로 갈 수는 없잖아요, 제사 지내러. 그러니까는 여기만 전국에서 대성전이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바라보면서 왼쪽이 서무 동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도 여기도 엄청 많은 위패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성균관대학을 세운 심상 김창숙 선생이 쓸데없는 것들은 다 묻어버려라. 예?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만 여기다 모시고 있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단군 조선의 역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원래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뭐랄까, 천부경 같은 그런 신학을 설법을 한 거였거든요. 그게 교육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교육은 제사와 교육이 병행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여기는 공자를 모시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어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옛날에 강화도 마리산이나 참성단 같은 데 보면은 거기는 하나님을 모셨거든요. 그 천신제를 드리고, 그죠? 예. 원방각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제단이 있고, 내려오면은 나무가 하나 신단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천부경 같은 걸 강의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제 학교 같은 게 없었으니까. 예. 그래서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기는 공자하고 네 제자는 저쪽으로 모시고, 또 우리나라 조선의 18년은 이쪽으로 모시고, 여기는 환인, 환웅, 단검, 그 세 사람,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백엄이라고 해요. 한백엄. 그게 무슨 소리냐? 환인할 때를 환을 한으로도 읽어요. 그 한이고, 환웅은 배달제국을 세웠어요. 그래서 배자를 써요. 그 다음에 단군의 초대 왕이 임검이죠. 그래서 검자를 써요. 그래서 한백엄 그러면 환인, 환웅, 단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 얘기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칼인 줄 알고 한백엄을 모십시다 드라마에서 실제로 그랬어. 내가 누가 얘기하면은 진짜 웃을 일인데,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서요. 한백엄. 한백엄. 예, 어디 드링킹해서 저거 할 거 있으면 한백엄을 위하여 좀 이러지. 그러면 얼마나 사람이 수준이 높아지겠어요. 예. 그래서 나는 한백엄을 가운데 중앙에 모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사를 제일 먼저 한 게 석자장이라는 사람. 그냥 들어만 두세요. 여러분들 옛날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유의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의자라는 사람이 단군 13대, 단군 12대, 예? 단군 12대 때 유의자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태학관을 세웠다는 기록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기관이 태학관이 있어요. 태학관. 예. 예? 오늘 내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그런데 BC 1805년인가 그럴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예. 그렇게 오래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그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안 하는데, 그래서 석자장하고 그 지금 유의자 태학관을 세운 사람을 모시고, 우측에는 아까 내가 유학하고 성리학하고 다르다고 그랬죠. 단군조선시대 때는 성리학이 있었어요. 성리학은 하나님의 성품과 이치를 규명하는 학문이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천손민족으로서 뭐 천부경 이런 것들이 쭉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몇 자로 돼 있는 거고, 학문적으로 나온 건 성리학이었단 말이에요. 하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그린 정신적인 학문이 성리학이란 말이에요. 그 성리학이 단군제 36대 메륵이라는 분 때 BC 672년 때 우세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리학을 지어 바쳤다.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대에 단군 45대 여루 때 마자은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기 이론론을 바쳤다. 이기 이론론. 이거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중국의 유학이나 주작은 이기 이원론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이쪽 오른쪽에는 성리학을 만든 우세숙과 이기 이론론을 만든 마자은 같은 사람이 위패가 모셔주면 좋겠다.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예. 그 자, 이기 이론이라고 할 때 이기는 뭔가? 네, 그거 조금 이따 또 얘기합니다. 저기 있는 저 비석이 있어요. 저기는 저 비석은 이제 아까 우리 탕평비가 있을 같이 중종 때 세워지는 건데, 이 문묘에 대한 연역을 나타내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저기 묘종비각이라고 합니다. 묘종비각. 예.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여기 동무서무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어떤 그 학문에 일가격이 있었던 사람의 그 위패를 모신 곳이었다. 예. 여기는 메인이에요. 그래서 왕이 와서 행차해서 실제로 여기는 왕만이 지나가는 길이에요. 예? 왕이 저기서 문이 열리면 행차해서 문묘 행사를 집행했단 말이에요. 예. 가, 명륜당으로 갑시다.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걸 들어야 되는데. 예. 그 나중에 그 김포에 사시는 뭐 이런 분들 다 모시고 오세요. 좀 네. 한번 들으시라고 그러고 강의도 듣고 이래야지. 뭐 나이만 많아가지고 어르신 소리만 듣고 그냥 물어보면 어르신들. 하나도 몰라요. 네네. 그럼 되겠어요? 그 경무당에 가보게 되면은 예. 아주 그냥 조금 뭐 하면서 이렇게 예. 예. 그건 뭐 정말 의미가 없더라고. 그래서 일단 그 강의를 들으면서 이때라도 뭐 어른도 아이도 지금 그런 개념들이 다 없잖아요 지금. 야, 왜 그런지 알. 그 일제 때 그 후유증이에요. 일제 때 그 잘못 가르쳐 준. 네. 예? 우리 김포에 보면은 조은 선생의 동상이 있어요. 예. 바로 그 초입에. 예. 거기에 이만한 잔디를 심어놨던데 조은 선생 하게 되면 그 동방 18년의 한 분이기도 하지만은 의병장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의 뭔가 어른을 기리기 위해서도 이 무궁화를 좀 거기다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자, 여기가 성균관의 양대 기능인 유생들이 공부하던 데요. 여기를 명륜당이라고 그랬어요. 네네. 이거는 이제 저 명륜당 글씨는 그 주지번이라고 하는 명나라 사신이 왔다가 그 사람도 뭐 과거급제 명나라에서 뭐 장원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와서 조선에 이런 학교가 다 있었냐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글씨를 남겼어요. 명륜당. 하고. 네. 일단 그거를 얘기하기 전에 여기를 한번 이렇게 보세요. 좀 보면은 뭘 느끼는가를 좀. 내가 일본인 우리 한국에 시집 온 일본인 여자들을 내가 보여주는데
뭐가 대비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한 번에 얘기하더라고. 예? 일본의 교토나 무슨 이런 데 가잖아요. 예. 신사에 가면은 그냥 색칠을 울고불고 꽃대거리야. 그냥 사람만, 내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렇게 손 닦고 들어가라고 그 입구에서 그러는데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안 들어갔다니까요. 그냥 엄청나게 뭐 그림도 그려져 있고. 여기 보세요, 여기. 이거 생나무로 딱 있죠? 이 칠했어요? 뭐 안 했어요? 저것은 나무 그 자체예요. 예? 한번 보세요. 이게 뭐냐면, 아까는 여기는 동제, 여기는 서재. 이게 기숙사예요, 기숙사. 예? 아주 선발된 사람만 들어온 거죠, 여기에. 예?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에 여기 유학가가 있어요. 유학가생들이 여기서 실제로 자면서 여기서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누가 또 찔러 받쳐가지고 문화재에 여기 불 나면 어떡하냐, 문화재인데 어떻게 여기서 기거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빈 방이에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나무 색깔 그대로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번 보세요. 여기 내가 요거는 이제 은행나무고 우리 성균관대학교의 교목이 은행나무예요. 킹코우라고 그래서. 그런데 여기 그 나무 배치 같은 걸 좀 보세요. 여기는 좀 중간 거, 여기는 그거보다 좀 작은 거, 이거는 아주 큰 거 두 개, 암수, 땅구르니까. 여기는 또 조그맣죠? 저기 나무가. 예, 그 다음에 그 돌의 배치를 보세요, 돌. 돌도 이렇게 뭐, 그 일본이나 뭐 서양 같이 일률적으로 타일 붙인 것 같지 않고, 이렇게 뭐 버린 돌 같은 것도 있고, 울퉁불퉁한 거, 뭐 저렇게 반석한 것도 있고, 여기도 보세요. 여기는 무슨 깔판 같이 무슨 방석 같은 것도 있고,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이게 자연미예요, 자연미. 우리나라는 절대 인공 가공미가 없어. 일본하고 다른 게 그래. 내가 일본 여자들한테 강조한 게 걔네들 그냥 뭘 칠하고 더 칠하고 여자 화장한 것 같이. 예? 내가 오죽했으면 귀신이 튀어나올 것 같다고 그랬죠. 신사에는 안 들어갔어요. 예. 여기는, 그리고 여기 이 기숙사도 원목 그대로예요. 무슨 아무것도 없잖아.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미술사에서는 단순미, 소박미, 순결미, 또 심지어는 우리나라 그 동양화도 그리면은 다 그리지 않고 하얀 화선지가 그대로 있죠. 그 여백미라고 합니다. 여백미. 예. 이런 것이 조선의 기풍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보셔야 돼. 옛날에 왕립대학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예? 예. 그래서 일본의 유명한 학자 중에 유종열이라고 일본명으로는 야나기 무네요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조선 백자를 그렇게 좋아했어. 일본 도자기 보세요. 얼마나 색깔이 들어가는가. 우리나라 조선 백자는 그냥 하얗잖아요. 그것도 유치한 하얀색이 아니라 아주 유유한 그런 색깔이죠. 그래서 거기에 반해가지고 조선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다 썼어요. 나중에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명륜당이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초시를 합격해야 돼요. 초시. 각 지방에서 지금 말하면은 대학교를 붙었다고 할까? 네. 뭐 하여간 초시인데 그 붙은 사람을 진사하고 생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진사어른 뭐 허생원 이런 거 배웠죠? 네. 그 초시 붙은 거예요. 근데 대과는 못 붙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진사나 생원만 해도 양반 대접해 줬어요. 왜? 그만큼 어려워. 네네네. 그래가지고 진사는 시와 부,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을 줄줄 외워서 쓰는 거 있죠. 그런 사람이 진사하고, 상원은 사서오경을 줄줄 외워가지고 논어에 어디를 써라 그러고 뭐 이러면 다 외워서 줄줄 쓰는 그 경학을 한 사람을 생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군요. 자기가 이제
기억력이 좋고 이러면은 그런 쪽을 택했을 거고, 아, 나는 시를 잘 써. 한시를 줄줄 써. 그러면 이제 진사 쪽을 받겠죠.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그 사람은 일단 시험을 봤으니까 실력이 입증됐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위치에 상재생이야, 여기는. 초시를 붙은 사람들. 이제 검증된 학생들은 여기로 들어오고, 여기는 이제, 여기 양반 학교니까 정이품 자제들이 들어왔다고. 정이품 이상인데, 정이품 이상이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야, 국가에. 그런 사람을 면접으로 들어오는데, 여기는. 음서제도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결혼이 생겼을 때는, 그래도 까다롭죠. 정이품 이상이어야 되니까 아무나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 옛날에 여기 성균관은 실력이 있거나 또 혈통이 좋거나 이런 사람 아니면 들어오죠. 어중이 떠중이가 들어온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200명이야. 200명이 들어오는데 3년마다 과거를 봐요. 그걸 대과라고 그래. 아까 그 진사하고 생호는 소과라고 그랬어. 그럼 여기 들어와서 이제 대과를 봐야 돼요. 대과를 보는데 초중장 세 번을 시험을 치러야 돼요. 예? 우리가 옛날에 서울대학교 시험 볼 때도 첫날, 둘째 날 보고 면접 시험 보고 그래서 3일 봤거든요. 그게 아마 그때 그런 전통인지 모르는데, 그 초장 붙으면은, 근데 두 번째는 예비 시험으로 또, 지금 말하면 법률이 있죠. 경국대전하고 집안의 가래, 예절을 모은 거를 예비 시험으로 붙어야 돼. 그걸 붙으면은 이제 중장으로 넘어가는데, 중장 때는 면접 시험을 봐. 얘가 뭐 많은 걸 공부했는지 여기 성균관에 박사들이 나와서, 우리 그때 옛날에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영화 보면 통이요, 통과할 때 통, 불통이요 그러면 떨어진 것 같지. 영어로 말하면 패스냐 non 패스냐야. 그래가지고서 이제 합격한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험을 이제 또 다 치러요. 면접 시험 보고, 다 치른 다음에 중장을 다 마치면 최종 33명을 뽑았어. 예? 근데 아까 성균관이 200명인데, 200명이 다 보는 게 아니라 여기도 선발돼서 50명만 응시됐단 말이에요. 예? 4분의 1만 두고 전국에서 또 보면 저기 도산서원이니 뭐 사립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방의 향교들 있죠. 거기서 초시에 붙은 사람, 진사 생원들이 또 왔단 말이에요. 전국에 다 하고 성균관에서는 50명만, 200명 중에서. 쟁쟁하죠. 그래서 33명이 거기 뽑히면 이제 왕이 승차해서 왕 앞에서 논술 시험을 보는 거야, 또. 그건 자유 제목으로,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거를 너가 쓰고 이거를 그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해제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그때는 가지고 있는 실력 무슨 외우고 뭐 시 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논문식으로 막 줄줄 한자로 써야 돼. 그러면 그거는 필체도 봐요. 또 필체가 이렇게 막 초시로 쓰는데 엉망으로 쓰면, 그래서 글씨 못 써서 또 떨어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장원, 33명의 장원이 종육품을 받았어. 종육품. 종육품을 받고 그 어사화인데, 그 어사화가 바뀌었지만 옛날에 우리 때는 그 천지화랑 그래서 무궁화를 꽂고 다녔단 말이에요. 당군시대 때는. 그렇군요. 화랑이라는 게 신라 때 생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런 생도들을 뽑아서 하나님께 천신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천부경이니 뭐 이런 강연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때 그 무궁화를 양쪽에 꽂고 다녀서 천지화랑이라고 그랬어. 왜냐?
무궁화를 옛날엔 천지화라고 그랬어요. 천지화. 그렇군요. 예. 그 전통으로 해서 어사화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장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조선의 학문과 공부하고 또 이런 거 보면 조선의 미를, 조선의 자연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이제 1998년에 여기가 이제 원래가 내가 아까 좀 설명이 조금 빠졌는데 성종 때, 고려 성종 때 개성이 수도였잖아요. 거기 국자감이라는 게 있었어요. 성종 때 992년에. 근데 그것까지 따지면은 상당히 올라가는 건데 아무튼 그걸로 해서 충선왕 때 1308년에 성균관이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개성에도 성균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국자가면에서 변한 게. 그러다가 태종 이방원이 개성 성균관 출신이야. 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배우면서 저 정도전이나 무슨 정몽주한테 배웠죠. 예? 모군 이색 이런 사람한테. 그래서 이 사람이 새로 옮긴 데에도 성균관을 세워야겠다. 그 여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한양의 순교방이라는데, 순교방. 그 순교방이라는 데 와서 저걸 가리켰어요. 여기를 이제 지은 거예요. 그게 1398년이에요. 그 여러분들 아까 물어봤지만 우리 학교가 처음에 이렇게 마크에 1398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 조선에 와서부터 얘기고 원래 그 시초로 효시로 들어가면 국자감부터 시작하면 992년이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1398년에 돼서 600년을 더하면 1998년에 성균관대에서 600주년 기념 행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 유럽에 500년 이상 된 아주 그러니까 영어로는 타임 오너드 그 시간으로 명예를 가진 이런 대학들이 왔는데 그게 이제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 프랑스의 소르본느 대학,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대학, 그리고 외에 뭐 터키, 뭐 폴란드 몇 개 대학들 500년 이상 된 그 중에서 아주 재밌는 게 그 이름이 굉장히 길어. 폴란드에서 온데. 그런데 그 대학이 우리가 처음 들어본 대학이다 그랬더니 그 총장이 그러면 코페르니쿠스는 들어봤냐? 지동설을 주장한. 그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코페르니쿠스가 졸업한 대학이네. 그렇게,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네. 네. 그래서 그 대학의 총장들이 와서 뭘 놀랬는 줄 알아서 여기 와서. 예? 중세 유럽 국가도 전부 신학대학부터 신학됐단 말이에요. 옥스포드나 이런 데가 다 그렇죠. 그러니까 채플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채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이 있으면서 교사가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오래된 대학들은 제사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오니까, 여기 대성전이 있네. 제사적 기능. 여기는 교육적 기능이 있네. 그래 깜짝 놀란 거야. 이건 자기네들이 최초인 줄 알았더니, 조선에도 왕립대학이 이런 식으로 돼 있구나. 예. 네. 그 외국인들은 딱 오면 그런 걸 놀래는데, 우리나라는, 저게 대성전이구나. 이거는 뭐, 명륜당이다. 그러고 끝이야. 맞아요. 예? 그래서 되겠냐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걸 듣고 이 후배들이나 또는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일제 그 후유증으로 역사도 왜곡될 뿐 아니라 단군도 신화로 가르치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단군 조선시대 때 뭐 성리학이 있었다는 걸 알 리가 없잖아요. 예? 내가 그래서 여기 성균관에서도 이런 얘기하면 또 여기 찍으니까 안 되는데 하여간 공자만 알아. 공자만. 성리학이 있었다는 건 뭐고 유학서부터 해서 그 유학에서 조선의 성리학이 나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것이 잘못된 거다. 네. 그러면 지금 이쪽으로
잠깐 갑시다, 이제. 자, 여태까지는 제가 이 대성전하고 명륜당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여기를 학교를 안 다니거나 여기에서 모르기 때문에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까 대과 시험이 3년에 한 번 치러가지고 한 번 떨어지면 3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보통이 뭐 30살 후반대에 합격하고 이랬어요. 어렵고 양도 많고.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거 끝나고 말바위를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성관 유생들이 머리를 식히거나 또는 좋은 일이 있거나 나쁜 일일 때는 말 타고 저 말바위를 올라갔어요. 와령공원 위로. 그래서 거기서 술도 한잔하면서 소름도 식히고, 또 어떤 사람은 낙방한 사람도 있을 거고, 과거에. 또 어떤 사람은 기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런 데가 그 말바위였거든. 거길 가려고 하는데 오늘 폭염이라서 못 가겠습니다. 예? 예. 여기서 강의하고 점심 먹고 가는 걸로. 좀 앉아보세요, 여기. 제가 최근에요. 예? 예. 김포의 14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분인데 지금 94살이에요. 예. 이분하고 좀 오래전서부터 이제 이렇게 예, 교류. 교분이 있었는데 예. 그 48번 국도 옆에 거기다가 지금 컨테이너 박스 비슷한 집을 하나 얻었어요. 예. 그 뜰이 있는데 거기다가 무슨 꽃을 좀 해야 되겠다 하다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거기다가 무궁화 꽃을 그럼요. 내년에 이제 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는 자꾸 무궁화를 보급해야 돼요. 예예예. 그러면서 근데 그 무궁화 뭐냐면 네. 하나님께 바쳤던 거룩한 꽃이란 말이에요. 참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거룩한 무궁화 동산이라는 게 하나님께 바쳤던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제 소위 말해서 유학을 강의했던 장소입니다. 예, 여기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텅 비었는데 옛날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동양철학과나 유학과 학생들이 실제로 여기 아침에 그 유생같이 옷 입고 와서 인사도 하고 절도 하고 여기 와서 실제로 공부했단 말이야. 그리고 끝나면 저기로 자기 방으로 가고 이랬는데, 우리나라는 뭐가 이렇게 전통을 살리자 그러면 꼭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은 성균관의 위상이 높아질까봐 반대로 꼭 해요. 뭐 저렇게 하면 저게 애들들이 뭐 자다가 불 지를 수도 있다 그러고, 문화재를 회파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또 문화체육부에서 그걸 금지했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리학이라는 거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저기 대성전에서 얘기했는데, BC 675년에 여러분은 당군이 1대부터 47대까지 있었다는 건 말이에요. 당군 1대 왕검 또는 원래는 임검입니다. 당군 2대 부루, 당군 3대 가륵, 당군 4대 오사구 뭐 이렇게 해서 당군 47대 고열과까지 있었는데, 그때 당군 13대 이제 우세숙이라는 메륵이라는 당군이 있었을 때 그 우세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성리학과 심리학을 바쳤다. 그때 봐서 심리학도 나왔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45대 당군 여루 때 382년이에요. 그때는 이기 이론론을 바쳤다. 하나 이론론. 이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동양철학과 성대 이기동 교수가 동양삼국의 주작이라는 논문이면서 책으로 냈어요. 거기에 보면은 아까 우리 당군 시대 때 나왔던 성리학은 신학이었어요. 하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 자, 또 우리는 원래 천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천부인으로 새겨졌다가 그게 천부경으로 내려오고, 근데 오래 올라가니까 아마 81자, 뭐 366자, 뭐 3일신고 그렇게밖에 안 됐잖아요.
그다 고구려 때는 이제 예, 쭉 그런 것들이 내려오다가 이제 더 길어지고 첨장제경 같이 이렇게 길어진 것도 있지만은 그 전에 단군조선 시대 때는 그 짧게 내려오던 거를 이제 긴 학문으로 지어 바친 게 그 우세숙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BC 675년은 공자가 BC 55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BC 550년이면 BC 675년은 120년 전이라는 뜻이에요. BC는. 무슨 소리냐면은 그 당시에 단군조선의 성리학이 이제 완성이 돼서 그 신학이 완성됐는데 그 당시에 그 제후국가였던 춘추전국 시대의 노나라로 이 성리학이 전해져 가지고 그 공자라는 사람이 와서 한 30%를 주석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가 논문을 쓴 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에 내려왔던 성리학에 주석을 붙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부처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데다 자기 주석을 붙이고. 그런데 이게 정통이 아니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마찬가지로 공자는 30%를 변형시켰어요. 그러다 결정적인 게 송나라 때 주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주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완전히 이방한문을 만들었어. 그게 이기이원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왜? 단군조선이라는 강력하게 요순 시대부터 하은주, 그 다음에 춘추전국 시대를 제후국으로 지배했던 강력한 동방국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거를 줄여가지고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그냥 예의지국이다. 이러고 뭐 군자국이 있었다. 한 줄로 얘기하고 전부 사마천 해상이가 한 나라 위주로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중국 요순 시대부터. 예? 그러나 중국 애들은 요즘도 짝퉁 많이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뭐 삼성, 예? 옛날부터 짝퉁이에요, 걔네들은요. 오리지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그 주의라는 사람은 이기이원론인데 리라는 게 정신이에요. 그리고 기는 육체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항상 오면은 질문을 해요. 김성래 씨는 뭐 오늘 여기 육체만 오셨지? 집에다 정신은 두고 왔잖아. 아니, 정신 따라 가져왔죠. 아니 어떻게 알지? 이거 내가 이기이론을 얘기도 안 했는데. 분리될 수 없죠. 그럼 여기 정신만 오셨어요 혹시? 집에다 육체는 남편한테 두고 오셨어? 아니야? 다 왔죠? 예.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경우에는. 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의 모습과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이와 기가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 이렇게 전리해. 그게 그 서양의 헬라 철학의 그리스 철학. 예? 그러니까 뭐예요? 신과 인간이 분리되어 있는데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의 홍익인간 사상이나 이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돼. 예? 그러다 나중에 이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그 삼위일체론을 그 정론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게 325년이에요. 우리나라는 벌써 2000년대 이런 얘기들이 다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일반 사람들이 다 이걸 알고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런 걸 남한테 얘기해주고 야 니들이 얘기하는 건 우리 때는 벌써 옛날 조상들이 다 했던 거다. 뭐 삼위일체론 뭐 옛날 홍익인간의 개념이 바로 예수님의 개념하고 똑같다. 아 이렇게 턱턱 나와야 되냐. 야 무궁화는 옛날에 하나님께 바쳤던 꽃이니까 교회 같은 데서는 그걸 헌화로 바쳐야 된다. 아,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뭐, 우리나라가 일본이 진짜 나쁘네. 제일 한 70%는 중국이 우리나라 역사를 다 왜곡했어. 중국 위주로. 최초 뭐 한자 이런 거 잘 아시겠지만 이것도 우리나라 말인데
다 중국말로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이 역사도 한 70%를 왜곡해. 중국이 다 자기네들이 시조인 줄 알고. 그 30% 남은 건 일제 때 강제 점령기에 일본 놈들이 와서 또 다 바꿔버려요. 나머지 그릇만 조금 가지고 있던 거를, 예? 완전히 다 바꿔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요,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옛날 일제 때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배운 것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 요즘 와서 이제 애들들이 좀 공부를 하는데, 기존에 또 이런 뭐 철학과 교수 또는 무슨 이런 역사 교수들이 일제 때 영향을 받은 거라 가지고 많이 좋아졌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더욱이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 이하 뭐 국회의원 또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역사의식이 풍부하고 홍익인간의 정신을 가지고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뭐 얘기 안 해도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나 과학은 세계 뭐 10위권이라고 그러는데 역사나 문화 쪽은 신생 독립국가야. 아프리카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내가 공무원도 가르쳐보고, 사법연수원도 가봤어요. 내가 연수원도 가보고. 법만 공부, 자기 공부한 거 법만 알고, 뭐 정치에서는 어떻게 하면 표를 한 장 더 얻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죠.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나는 선비니까 이렇게 남을 헐뜯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이 우리나라 60대 이상인 사람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네. 그래서 자식들이나 또는 며느리, 마누라 다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야. 에?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그 정신문화가 이거 책도 펴내고 이랬지만 이런 것들이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한자로 책을 쓰고 국한문화 운영되고 있는 거는 우리들은 재밌어서 읽지만 20, 30대 애들이 읽어요, 어디? 그래서 내가 문화 콘텐츠 방식으로 이거를 알려야 된다. 뭐 만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영화나 드라마. 요번에 뭐 한산 뭐 영화 또 나왔다고요. 그렇게 한번 딱 보면 아, 이게 한산대첩이 뭐고 하객진이 뭐고 뭐 이렇게 명랑대첩이 뭐고 울돈목이 뭐 한 번에 알잖아요. 근데 그 책을 안 읽은 사람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21세기는 문화 콘텐츠 시대다. 그래서 이제 그 이기 이론론하고 이기 이원론의 차이를 지금서 또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명종에서 선조 임진왜란 퇴계 이황 이게 영남학파예요. 영남학파 아시죠? 저기니까 저기 안동에 도산서원 있고 이런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호남학파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학문도 영남 호남이 갈라져. 참 이상하죠? 호남에는 고봉기대승이라는 학자가 나왔는데 퇴계 선생보다 보니까 한 20년이 어리더라고요. 여기 성균관의 후배야. 그랬는데 감히 퇴계 선생한테 도전장을 냈어요. 근데 퇴계 선생은 뭐냐? 주리파야. 주인할 때 주자에다가 리, 예? 리할 때 주리파라 해가지고 정신적인 가치가 육체적인 가치보다 위에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자학적으로 생각해서 둘이 분리되어 있는데 리와 기가 그 리가 그 정신이 육체를 나타낸 기에 올라타고 있다. 그 한자로 말하면 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부모님 등에 이렇게 타고 있는 걸 승하다 그렇거든요. 승차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 더 높은 개념으로 본 거죠. 주리파를. 그래서 그 주와 리는 각각 출발한다. 이기 호발설을 주장하면서 주자의 학설들을 많이 인용을 했어요. 반면에 호남학파의 기대승은 기가 있는데 그 안에 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 거예요. 아까는 기 밖으로 그 위에 올라타 있다고 그랬죠?
이해되세요? 이해 못하면 질문하세요. 두 번째 이 주기파예요. 그거. 그러면 기를 중심으로 해서 리가 그 안에 올라와 있는데 리는 선한 측면이다 이거예요. 예? 선한 측면이고 기에는 육체적인 거는 우리가 육체에는 뭐 죄악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독교에서도. 그런데 거기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통색과 편정이 있다 그랬어요. 통색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한자를 써가면서 얘기하는데 그냥 들으세요. 통하기도 하고 막히기도 한다 이거예요. 이 육체의 생각은. 그 다음에 편정. 한쪽으로 치우치기도 하고 똑바로 오기도 한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인간의 그 생각은 육체의 생각은 옳은 일을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다가도 또 한번 죄를 지어볼까 또 이러하는 그런 것이 오락가락하는 혼란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는 선한 측면이 바로 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이기 견발설을 주장했어요. 이 사람이 7년간인가 몇 년간을 계속 서한을 주면서 우리나라 선비들은 핏대 세우고 말로 싸우고 국회의원같이 그렇게 싸우진 않아요. 선배님 이건 이러지 않습니까? 딱 편지를 주잖아요. 그리고 아우님 그러고 뭐 후배님 그러고 이거는 이래서 이렇네 그러고 편지가 오간 게 한 7년 정도 돼가지고 사단 7종론이 책으로도 나왔어요. 그런데 그 사단이라는 건 뭐냐면 인의 예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리에 속하는 거죠. 리. 정신적인 가치. 그 성균관대학의 그 이태계 선생이 대사성 총장으로 있을 때 교훈을 성균관대학교 교훈이 인의 예지입니다. 예. 그리고 7정이라고 하는 거는 희노애락 애오욕. 근데 희 기쁘리하고 네 번째 즐거울 락이 겹치니까 희구 애구 두려울 구를 썼어요. 그래서 희노애구 애오욕 이렇게가 이게 7정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신적인 가치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선배님? 우리가 슬플 때는 슬프고 육체에 노출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뭐냐면 주의가 얘기하는 이기 이원론적 각각 분리해서 생각하는 데에서는 모순이란 말이에요. 기가 오르냐 리가 오르냐 이제 이렇게 싸운 거거든. 근데 거기에 한참 후배였던 이율곡이 나타나요. 이율곡이. 이 사람은 이제 여러분 다 알다시피 신사임당 밑에서 이제 가정교육을 잘 받고 이 사람은 모든 학문에 능통했어요. 불교도 공부했고 유교도 공부했고 우리나라 뭐 천부경 이런 거 다 공부한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 중재를 해요. 두 선배가 싸우는 거를. 그거는 중국학적 사단 칠정론은 리가 오르냐 기가 오르냐의 이원론적인 싸움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합쳐져 있다. 주기 이론론이다. 그건 뭐냐면 우리는 청손민족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가치는 리가 하늘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의 영을 받은 리가 그 아까 통색과 편정으로 혼란의 무질서에 있는 기를 통제하고 제어하고 또 이 교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리와 기를 일체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생시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럼 내가 예를 하나 들어요. 꼭 예를 들어야 이해하더라고. 내가 일본인 애들한테 맨날 얘기하는데 일본은 하나님을 전혀 몰라. 자기 주군을 죽인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 사무라이는 원수를 갚아야 돼. 예? 주군에 대한 의리. 이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합니다. 예? 그 뭐 17인의 사무라이인가 뭐 이런 것도 있어요. 47인의 사무라이.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해서 좀 약간 이제 걔네들 걸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데 내가 그걸 때려 부시니까 기분 나빴는지 모르는데 나는 말이죠. 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를 죽인 원수가 있다 그래봐요.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일을 가르고 있다가 일본 애들 같이 우리 아버지가 죽은 일주기 때 저놈을 죽여야겠다, 우리 아버지 원수를.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칼을 집어넣고 약속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예? 가. 어디서 만나기로 할까? 저기 어디? 예? 여기는 신성한 곳이니까 여기서 만나면 안 되겠지. 어디가 그래? 영등포에서 만난다고 그럽시다. 영등포. 예? 그 영등포에 가서 이제 딱 만나는데 가고 있어. 여기 명륜동에서 영등포를 가는데 하나님이 영으로서 자꾸 지시를 해. 야, 너 그런 짓 하지 마라. 그거는 선비가 할 짓이 못 된다. 네가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는 게 급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의 생각을 죽이는 방식으로 원수를 갚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정식으로 천손민족에다가 학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가다가 다리를 돌이켜요. 그래가지고 다시 오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 내가 죽이겠다는 그 육체의 생각을 변하게 해주는 거야. 정신의 세계, 하늘의 영을 정신세계가 육체에게 명령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의 명령에 육체가 그대로 따르니까 일체화가 되죠. 그게 이기 이론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청손민족이라는 걸 전제 조건을 해서 이기 이론론이 나오는 거고, 중국의 저거는 서구의 듀얼리즘, 이원주의에 입각해서 또는 태오복희 음양사상에 입각해서 둘을 나눠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늘의 능력을 받은 그 수단, 하늘이 주는 능력, 그걸 오님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가지고 교화를 하는데, 교화라는 상대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주자 같은 애들은 주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예?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궁리를 한다 이런 거 들어봤죠? 사고하는데 뭐 궁리를 한다. 네네. 뭘 깊게 생각하는데 궁리한다 그러잖아요. 예. 리를 수련하는 게 궁리를 해요. 사색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하면 궁리를 하면은 그거를 개선할 수 있고, 또 기를 하는 거는 거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간의 그 육체 밭을 개량한다, 개선한다. 그러니까 이걸 뭐냐면 전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중국은요.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나라는 비록 유학이지만은 그 또 이율곡 같은 사람은 천부경도 알고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서 이거를 이기 이론론적으로 두 사람의 그 선배들이 싸우는 주리론, 주기론을 통합시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유학에서부터 이제 잘못된 생각이 한 30%가 나오기 시작해서 송나라 때 주위의 주작에 와서는 이기이원론으로 완전한 이단학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의 성리학하고는 다르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